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 자존감을 높이는 아침 1분 루틴. 고토 하야토 지음 조사연 옮김.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고토 하야토. 블렌딩 프로듀서이자 BK그룹 CEO. 24세의 젊은 나이로 사업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매우 순조로웠으나 직원의 배신과 횡령 등 숱한 시련을 겪고 극심히 좌절했다. 이후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꾸준히 관찰했는데 특히 그들만의 아침 시간 사용법을 자신만의 습관으로 만들었다. 아침 습관을 바꾸자 위기였던 사업도 번창하기 시작해 곧 일본 내 전국 곳곳에 매장을 확대하고 10억 원의 건물을 손에 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아침 습관의 변화만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저자는 이후 아침 1분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며 많은 이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 등이 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의욕 없는 삶에서 두근거리는 삶으로. 제1장, 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나를 만난다. 제2장, 사소한 습관 하나로 완벽한 하루가 시작된다. 제3장, 꾸준히 잘 되는 사람의 특별한 아침 루틴. 제4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 제5장,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 제6장, 원하는 나를 만드는 아침의 힘. 에필로그, 이제부터 빛나는 인생이 시작된다. 차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의욕 없는 삶에서 두근거림 가득한 삶으로. 지금 당신의 아침은 어떤 모습인가요? 많은 사람이 매일 5분만 더 하며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힘겨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늘 빠듯한 시간에 꾸역꾸역 일어나 10분만 더 일찍 일어날 걸 하는 후회와 자책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늦은 밤까지 일하고 매일 충혈된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죠. 오후가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또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곧 위기가 찾아와 저는 큰 좌절감에 빠진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존감도 무너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 전까지 말이죠. 사업이 위기에 처해 조언을 구하고자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아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습관을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악순환처럼 흘러가던 하루하루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던 일들도 조금씩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자 매일 조금씩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이전에 없던 무한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즐겁고 두근거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아침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이처럼 효과는 강력하면서도 누구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침 사용법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담았습니다. 대부분의 방법은 길어야 1분 정도면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을 한꺼번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려가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극적인 결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변하고 나아가 인생이 변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하다 보면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조금씩 변화해가는 자신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1장,
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나를 만난다. 단 1분으로 뇌는 설레기 시작한다. 대부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한다. 왜 아니겠는가? 비몽사몽간의 의식을 억지로 깨워 침대에서 나오기란 때때로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추운 겨울에는 더더욱 그렇다.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날에는 결국 시간에 쫓겨 집을 나서게 되고 몸도 마음도 찌뿌둥한 채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게 된다. 사실 알람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잠에서 깬 뒤 몸과 마음이 충분히 따뜻해질 때까지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냥 멍하니 넋놓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다. 그러려고 알람까지 맞춘 건 아니지 않는가? 하루의 시작.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 잠에서 깬 뒤 출근하기 전까지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 잠에서 깬 뒤 1분.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살짝 모호한 이 시간에 내가 바라는 오늘 하루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멍하니 흘려보냈던 이 시간이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마법의 시간이 될 것이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짧게 떠올리며 오늘 하루 다 잘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한다. 몸이 금방 일으켜지지 않아 이불 속에서 뒤척거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 이런저런 생각을 기분 좋은 하루의 모습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어떤 모습을 떠올려야 할지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다. 출근길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은 모습,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등 사소하지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자.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라거나 미팅을 잘 끝냈다.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채택된다. 혹은 근사한 데이트를 한다 등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나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떠올리는 것도 좋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라. 아직 내는 잠에서 덜 깬 상태이므로 현실에 이런저런 제약을 받지 않고 금방 상상이 된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일과를 가만히 떠올려 본다.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는 당신의 모습을 말이다. 상상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긍정적인 모습, 이를 매끄럽게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뇌는 그 모습을 실제 현실의 경험으로 기억한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상상일 뿐인데도 뇌는 진짜 실패했다고 기억한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수록 긍정의 뇌로 변화할 뿐 아니라 하루를 힘겹게 하는 초조함, 불안감도 사라진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들도 전문가의 지도 아래 매일 반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한다. 요즘은 직장인 CEO 중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사람이 많다.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셀리의 법칙이 있다. 머피의 법칙이 항상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면 셀리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간다는 개념이다. 두 법칙 중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겠는가? 당연히 후자이다. 실제로 내 주변의 직장인 중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언제나 가뿐하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많은 날, 자신 없는 일이나 힘겨운 일에 매달려야 하는 날일수록 아침에 눈을 뜬 순간 뇌의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든 상황을 가볍게 처리하는 상쾌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뇌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미소가 지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면 된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떠밀리듯 억지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 과정도 결과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하루의 결과는 아침에 잠에서 깬 후 단 1분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 일상이 흔들리고 어느 때보다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 마음 챙김으로 마음을 다잡으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며 마음을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인 경영인, 정치가, 운동선수, 예술가들 역시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마음 챙김을 도입하는 기업도 많아졌다. 마음을 정돈해 자기 본연의 모습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하면 폭포수 아래 과부자를 한 채 거센 물줄기를 맞거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지도를 받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다. 더 반가운 소식은 잠에서 깬 직후야말로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는 것이다. 알람이 울렸는데도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가? 이때는 반은 깨고 반은 잠든 렌 수면 상태이다. 몸은 휴식 중인데 뇌는 깨어 활동하는 것으로 일종의 명상 상태인 셈이다. 명상 상태에서 사람은 자기 본연의 모습과 생각을 쉽게 드러낸다. 다가올 일들로 마음이 복잡할 때 이 시간을 사용해 자신의 미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명상 상태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면 내가 바라는 3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가게를 열고 싶다. 영어 회화를 잘했으면 좋겠다 등 뭐든 좋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는다. 이상적인 모습을 분명한 이미지로 떠올린 다음 그 다음에는 3년 후의 현재의 자신과 전혀 다르지 않은 지금의 성장도 진보도 없는 자신을 상상해 본다. 시간을 허비한 채 그저 나이만 먹는 자신의 모습 말이다.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또렷해지는 만큼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도 더욱 확실해진다. 이제 머릿속에 떠올린 3년 후 꿈을 이뤄낸 이상적인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자. 꿈을 실현하기 위해 3년 전 어떤 도전을 했니?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다녔거나 영어 회화 교재를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거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장으로 옮겼거나 3년 후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해야 할 행동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행동이자 내디뎌야 할 첫걸음이다. 3년 후 자신과의 만남을 향해 내디뎌야 할 첫걸음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기자.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하면 그 일은 해야 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꿈꾸던 3년 후의 모습도 어느새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온다. 매일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눈앞의 일들에 치여 미래를 위한 행동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다. 자신의 이상과 바람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주위를 맴도는 망설임과 불안이 사라져 의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더 큰 미래가 보이기도 한다. 명상하기에 최적 상태인 아침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보자. 원하는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방법. 그를 위해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미래의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 말이다.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이 즐거움을 만든다.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삐걱거릴 때도 있다. 그럴 때는 흐름을 바꿔보자. 어제와 다른 결과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해보자. 사고가 멈춘 것 같거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시도해본다. 뇌는 익숙한 상황과 행동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순간 깜짝 놀란다. 그러고는 이건 뭐지? 하며 허둥지둥 대책을 세운다. 또 행동이 달라지면 눈에 들어오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도 변화에 대처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결과는 행동의 산물이다. 평소와 다른 행동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다.
1분만이라도 베란다에 나가 크게 심호흡을 하거나 늘 마시는 홍차를 커피로 바꿔보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더 큰 효과를 원한다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쭉쭉 늘리며 이리저리 움직여본다. 억지로 끌려간 골프였는데 예상외로 즐거워 우울했던 기분이 싹 가셨다거나 툴툴거리며 시작한 청소에 어느새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거나 하는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은가? 계획이 없던 행동을 시작해 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사람은 뇌 구조상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몸을 움직이며 머리에 고인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멈춘 사고가 다시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 예를 들어 나는 시간 여유가 있는 날에는 밖에 나가 골프채를 휘두른다. 그러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오늘 아침에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나씩만 해보자. 활동적인 게 아니어도 좋다.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나를 하는 것이다. 음악을 듣는다거나 좋아하는 책을 아무 페이지나 펼쳐 한 구절을 읽는 등 여느 아침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단 1분. 그 사소한 변화가 뇌를 활성화해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의도하지 않은 작은 행동 또는 무심코 시작한 일에 내가 자극을 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뇌는 행동 변화에 민감하다. 이 특성을 잘 이용해 오늘 하루 좋은 변화를 일으켜보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3분 스트레칭. 몸과 마음과 머리는 같이 움직인다. 몸 상태가 나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고민이 있으면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나른한 느낌마저 든다. 몸과 마음과 머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몸과 마음, 머리 중 우리가 아침 시간을 활용해 가장 쉽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몸의 상태다. 몸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때 비로소 마음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몸의 상태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칭을 하면 어느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부자연스러운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몸이 아파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고 그 이상 나빠지는 일도 없다. 몸이 무겁고 힘이 잘 들어가지 않은 등 증상도 바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요통 예방이나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나는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한다. 알고 지내는 트레이너의 조언을 받아 고안한 운동이다. 우선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준다. 이어 다리를 든 채 복근 운동을 하고 가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팔을 넓게 벌려 팔굽혀펴기를 한다. 각각 1분씩만 한다. 모두 해도 3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 아침 시간을 활용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자. 그리고 근육 운동이 끝나면 반드시 몸에 감사 인사를 하자. 오늘 하루 수고해줄 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몸이 기뻐하며 더 힘차게 움직여준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이다. 아무리 의욕이 충만한들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은가?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매끄럽게 잘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몸의 상태를 확인하자. 그런 다음 오늘 하루도 함께 잘 지내보자라는 응원의 마음을 전하자. 운의 흐름을 타는 최적의 시간.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자연 속의 강의 흐름, 사람 몸 속의 혈액 흐름, 조직 내 정보의 흐름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행운에도 흐름이 있다. 자신에게 뭔가 좋은 흐름이 온 듯한 느낌이 들면 그 흐름을 안에 가둬두지 말고 반드시 주위로 흘려보내자. 당신에게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반쯤 포기하고 있던 일이 어느 날 뜻밖의 실마리가 보이면서 갑자기 깔끔하게 해결됐거나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게 됐거나 하는 일 말이다. 이처럼 행운이 또 다른 행운을 불러오는 순간들이 있다. 이런 행운의 연쇄작용이 바로 운의 흐름이다. 매일 아침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잠시나마 나의 흐름을 느껴보자.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진 운의 흐름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운의 흐름에 올라타면 생각지 못한 기회가 열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의 흐름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또다시 새로운 행운의 흐름이 흘러온다. 모처럼 찾아온 행운의 흐름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강물이나 혈액처럼 행운 역시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를 때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이다. 욕심에 사로잡혀 나만 향유하려고 하면 썩어가는 물 웅덩이처럼 행운의 흐름도 멈추고 변질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흘러드는 행운의 흐름도 막히고 말아 더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행운을 독차지하려 하지 말자. 행운은 많은 사람과 공유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행운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비결이다. 자존감 높은 하루를 만드는 한마디. 행복한 기운을 몰고 다니는 뮤지션 퍼렐 윌리엄스는 당신이 늘 감사하다면 주변의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든 좋다. 가만히 눈을 감고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좋다. 혹은 어제 나에게 안부 전화를 건넨 친구, 친절하게 인사를 건넨 직장 동료 등 내가 겪었던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 중 하나를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그 대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친절과 배려, 나를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상대의 모습을 감사의 마음으로 떠올리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도 새삼 깨닫게 된다. 어찌 보면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렇게 아침에 하나씩 떠올려보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기분이 맑아지고 하루를 기운차게 보낼 수 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 아침에 감사하기만큼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고? 아니다. 1분이면 충분하다. 누군가를 잠깐 떠올리고 나면 그 생각들은 금세 물처럼 흐르고 흘러 내 주변의 많은 이에게까지 가닿는다.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 나는 경영자로서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때로는 감사를 느낄 새도 없을 만큼 하루가 바쁘게 돌아갈 때도 있다. 이런 하루들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에도 그저 무감각해져 결국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감사의 시간을 아침 행동 중 하나로 정해두자.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로 시작된 하루를 느끼며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자. 오늘도 나에게 와준 하루라는 시간에 감사하며 고마워라고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진다.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나에게 친절히 돌아오는 긍정의 수단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침부터 마음을 감사로 채우면 하루가 긍정의 파동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 보기 바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